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HLB 말씀드립니다. HLB가 금요일 장에도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는 반전이 아직까지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요, 미국 그 나스닥 시장권이라든가 네, 이런 부분하고 많이 연계가 돼 있죠. 나스닥의 영향도 받고 있고, 나스닥 시장이 좀 반전하는 모멘텀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나스닥 같은 경우는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자꾸 위축이 되면서 이 부분으로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음 주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건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네. 요거 우리가 그 시장 반전의 요소로 작용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시기가 조금 그 늦게 주 후반에 있긴 하지만 주가는 항상 이제 선행을 하잖아요. 그리고 낙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뭔가 돌파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사안은 자 2019년도하고 비교해서 제가 여러 번 이제 비교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오늘은 이제 다른 각도에서 이 조정이 이미 나온 상태에서 다른 각도에서 그때하고 비교를 해서 한번 그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과거하고 똑같이 반복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상통하고 그 유사한 면이 또 많기도 한 게 이제 주가죠. 요 부분을 좀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대박주 한 종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HLB 그런 말씀을 지금 바로 드리겠습니다. 문의사항이나 또는 매매 사인이나 또는 정보, 이 부분은 HLB라고 문자 주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HLB인데 2019년도하고 자꾸 비교를 하는데 그때하고 비교를 하기에 앞서서 자, HLB가 반등할 때도 됐는데 21선에서 반등이 결국 안 나왔고 지금은 이제 61선에서의 반등을 모색하는 단계입니다. 차트적으로는 그래요. 뭐 차트가 모두 전부는 아닙니다만은 그런 정도의 지금 현재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뭐 지금 현재는 해외 쪽 영향을 우리가 안 받을 수가 없는 거고 금리 인하 시기가 자꾸 늦어지고 미 국채 금리 올라가고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고 고환율이고 고금리고 고유가 뭐 이런 것들이 성장주인 바이오 섹터나 다른 쪽의 그 성장주 섹터를 다 같이 누르고 있고 시장을 전반적으로 누르고 있습니다. 그 영향이 이제 제일 큰데 여러분 이 건은 그냥 계속이 될까요? 하나 이 반전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은 다음 주에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그 미국 CPI 지수가 발표가 되죠. 근데 주가가 이미 내린 상태에서 미국 CPI 지수가 예상보다 크게 악화돼서 나오지만 않는다면 주가는 이거를 트리거로 주가를 끌어당길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 미국 CPI 발표가 주 후반이지만 주가가 선행한다는 측면을 볼 때 주 초반부터 반전의 모멘텀을 마련할 수 있다는 거. 이 부분을 먼저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HLB는 물론 우리가 지금 리버세라니 건을 보고 가지만 시장 영향도 많이 받은 거거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시장도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일단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기사건을 좀 보면 이런 건의 재료가 여러분 외신 기사건으로 요게 잡혀서 나왔죠. 베리스모 테라피틱스에 관련한 부분입니다. 뭐 이것은 HLB의 직접적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플러스 요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리스모 테라피틱스가 새로운 임상을 신청을 했다는 거죠. IND 신청을 했다는 재료가 나왔고요. 이것은 우리 날짜로 한 4월 4일 경에 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 시간으로 이제 봐서 해석을 해보면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대충 보면 이거죠. 아까 말씀드린 SYN KR 310 임상 여기에 대한 IND 신청을 제출했다. 요거 이전에 그 SYN KIR 110 정도가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이거보다 이거 말고 새로운 걸 또 하나 IND 신청을 했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실 그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이 됐어야 합니다. 근데 주가가 워낙 하락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반전의 모멘텀으로 작용을 못했어요. 뭐 나스닥 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작용이 된 그것이고 부분이고 그래서 작용이 좀 못돼서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호재임에는 틀림없고요. 그 정도 이제 기사건이 나왔는데 워낙 시장 하락 강도가 이제 깊다 보니까 HLB도 크게 돌리진 못했어요.
근데 이제 코스닥 지수 모습을 보면 십자 형태로 반전 신호는 좀 다소 나타났고요. 반전에 대한 기대는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 시장 전체적으로는 이런 정도의 그 지수 반전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호재 요소가 이노베이션, HLB 이노베이션에 대한 호재 요소가 반영이 좀 안 된 것은 좀 안타깝긴 합니다.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주가 자체가 급건의 재료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강보합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잘 버텨줬죠. 이노베이션은. 그런 모습을 목격할 수 있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하게 제가 오늘 포인트로 말씀을 드릴 부분은 우리가 2019년도와 비교해서 여러 가지 각도로 제가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요 전에는 그때 당시 5일선을 타고 올라갔기 때문에 타격이 컸다는 말씀을 좀 드렸고, 그리고 이번에는 21선을 중심으로 등락을 하기 때문에 소화를 해 나가면서 가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다만 지금은 21선이 사실 깨진 상태예요. 근데 깨진 게 회복 못 되리란 그런 법칙은 없어요. 여기까지도 밀렸다가 61선까지도 밀렸다가 이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건데요. 자, 2019년도하고 제가 비교를 해서 중요한 포인트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2019년도에는 이런 흐름이었습니다, 여러분. 요거를 조금은 더 확대를 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2019년도로 한번 가봅시다. 2019년도. 자, 요 모습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때의 모습을 좀 보다 보면 이때는 뭐 신약 승인이 되지 않았을 때고, 지금 신약 승인이 될 때하고는 뭐 천지 차이입니다만은, 지금이 더 유리합니다만은, 그때하고 비교해 보면 물론 5일선을 타고 급등 시세를 계속 보였기 때문에 너무 과격하게 급등을 했기 때문에 조정을 받긴 받았어요. 하지만 다시 충분히 되돌리는 과정이 나왔습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 한 50% 정도 급반등이 나왔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조정은 역시 마이너스 50%그 정도였고, 이 비율로 보면 이제 같습니다만은 여하튼 50% 정도의 낙폭이 있기도 했지만 40%죠 이게. 잠깐만요. 여기까지니까 여기부터죠 여러분. 21만 원 찍고 그리고 조정을 보여서 13만 원 근처니까 한 8만 원 선 정도의 조정을 보였다. 40%죠. 정정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40% 폭락을 했지만, 하지만 다시 반전을 한 것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해가지고 플러스 50% 정도 급반등이 또 나왔던 부분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는 신약 승인에 대한 기대감만 있었을 때고, 지금은 신약 승인이 거의 한 99.99% 정도, 뭐 일단 확률적으로 봐도 90% 이상은 된다고 하는 그런 결과 값이 많이 나와 있죠. 여하튼 지금은 신약 승인을 바로 앞두고 있는 더 좋은 그 타임에 지금 HLB고, 이때는 신약 승인이라는 건에 대한 기대만 있었지 실제로 그 결과 나오기까지는 한참 걸릴 수 있었던 시기입니다. 2019년도에 그 불리한 여건 하에서도 40% 낙폭을 보였지만은 50% 급반등을 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다는 걸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물론 이번에 우리가 이런 정도의 반등만 원하는 건 절대 아니죠. 아직 HLB는 끝난 게 아니고 글로벌 빅파마라는 고지를 향해서 가기 때문에 더 시세를 회복해서 긍정적인 시세를 더 낼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2019년도 사례만 보더라도 이런 반등 과정이 최소한 나오면서 50% 정도의 급반등이 나왔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도 한번 지금 현재 상황에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13만 원서부터 조정을 보였잖아. 여기서 만일 8만 원 선까지 조정을 보인다고 한다면 마이너스 40% 폭락한 지점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2019년도하고 낙폭으로 봐서는 같은 낙폭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8만 원서부터 이제 반전을 시작했다고 했을 때 2019년도 패턴처럼 된다고 한다면 50%의 반등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럼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오는 겁니까? 8만 원에 50% 4, 12. 12만 원 선까지 올라오는 거거든요. 이 정도 근처까지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일단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부터의 40% 정도의 낙폭을 8만 원까지 만일 보였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부터의 50%의 반등폭은 12만 원 근처가 되는 거예요. 그죠? 12만 원 근처가 되는 겁니다. 계산상으로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지워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갔다가 내려왔다가 8만 원까지 찍었다가 여기까지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죠? 11만 원도 아니고 12만 원까지예요. 그래 놓고 나서 뭐 신약이 뭐 승인이 안 됐던, 아니면 신약 승인 효과가 의미가 없어졌던, 뭐 일단 호재가 노출됐으니까 조정을 만약에 받는다. 그렇다면은 이런 쌍봉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돼서 밀리는 거 정도는 우리가 어느 정도 용인을 할 수 있다 이거죠. 그죠? 네. 그런 논리로 좀 보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직 5월 26일까지 시간도 많이 남았고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은 관계로 해서 이런 패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고, 이거는 보수적으로 봤을 때의 1번 코스고요. 우리가 뭐 기대하고 원하는 그런 코스는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올라가는 2번 코스가 되겠지. 근데 우리가 겸손하게 진짜 최악의 경우를 가정한다 하더라도 이 8만 원까지 찍었다가 결국 이 12만 원까지 올라오는 파동이 나오겠죠, 당연히. 1번 코스에 보수적인 전망을 한다 하더라도 말이죠. 2번 코스라면은 물론 이제 두말할 것 없이 더 좋은 거고, 그죠? 그렇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 지금 86,100원 아니에요. 그럼 8만 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그죠? 그리고 반등이 나온다면 이 정도까지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2번 코스로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쭉 치고 나갈 수도 있는 거고, 당연히. 그죠? 그러니까 지금 지나간 부분은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왜 지나간 걸 자꾸 생각합니까? 엎질러진 물인데. 그러니까 지금부터 판단을 잘 해야 되고, 지금부터의 판단이라면 저는 그런 논리로 보고 싶다 이거예요. 8만 원을 찍는다 하더라도 12만 원 간다. 뭐 이런 논리로 봐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오늘 그 부분을 좀 핵심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물론 뭐 제가 뭐 100%가 아니죠.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주가라는 걸 감히. 안 그래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할 수 있는 대로 합리적인 예측을 끝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3만 원서부터 큰 시세를 먹었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절대 우리가 여기에 와서 물량 다 털려가지고 반등이 급반등이 나올 때 낭패를 당하지 않도록 자 마인드를 잘 정립을 해놓으세요. 위에서 못 털은 거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이미 지나간 거예요. 지나간 거니까 그런 마인드로 우리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제 이런 전략의 변화가 있거나 다른 건의 상황이 또 연출이 된다면 우리가 물론 전략은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바꾸는 전략은 HLB라고 문자를 주신 분들에게만 먼저 제공을 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많은 도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쪽에서 매도 못 친 거 자꾸 이제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미 그 물은 엎질러져 있는 거고요. 이제부터 엎질러트리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야죠. 긍정 마인드로. 아시겠죠? 그러니까 HLB라고 문자 많이 주셔가지고 우리 한번 합심해서 이번에 그 위기를 넘겨서 다시 또 랠리하는 HLB를 기대를 해봅시다. 여러분 응원 문자 이럴 때일수록 많이 보내주시면 엄청난 힘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제가 5월 달을 대비해서 대박을 낼 종목을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말씀 들으시고 대박 나는 매매 꼭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여러분 이번에 말씀드릴 대박주는요 컨텐츠 섹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시총이 굉장히 작아요. 네, 1,000억 내지 3,000억 범위.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이게 이슈가 붙으면 새털처럼 가벼울 수가 있다. 네, 이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대박이 가능하다는 논리고, 가격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크게 부담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10,000원 내지 30,000원 선 정도의 중가권의 시세를 현재 보여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목표는 우리가
허황된 목표는 말씀을 제가 안 드리겠고요. 더블 정도까지만 일단 보는 그런 매매를 말씀을 드릴게요. 뭐 물론 더블, 3더블, 뭐 4더블도 날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목표는 심플하게 더블 정도 본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2, 3개월 코스 정도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뭐 짧은 시일 내에 대박 내는 게 좋지만 그런 것들 다 거품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리스크가 큰 종목들이 많아요. 그런 종목들 여러분들 매매해서는 안 되고 대개 2, 3개월 코스로 가시는데 뭐 1개월 있다가 시세가 크게 급등할 수도 있는 거고요. 1, 2주 내에 뭐 크게 급등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수적으로 봐서 2, 3개월 코스 정도로 보고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요, 이 대박주의 특징은 금년에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됩니다. 대개 여러분 적자 보였다가 흑자로 전환하는 기업들이 흑자로 전환하기 이전에 미리 초급등을 하죠. 그걸 노리는 겁니다, 여러분.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된다. 그리고 부채 비율도 0 내지 50% 범주에 들 정도로 타인 자본 잘 안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요, 기술 성장성 기업으로 속해 있어요. 기술력이 상당히 엄청나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거기다가 이번에 흑자 반전까지 된다면 그렇다면 금상첨화죠. 그리고 최근 6개월 내에 매물을 완벽히 소화했고요. 주봉 차트를 좀 보여드리면 제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이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전환이 여기서 돼가지고요. 시세가 안정되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집중적으로 또 매집이 더 들어온 것으로 봅니다. 이게 팔고 나가는 거래가 아니라 여기서 집중적으로 매집이 더 돼서 여기서 플랫폼을 형성했다가 다시 위쪽으로 크게 치고 나갈 그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주봉 차트 잠깐 말씀을 좀 드렸고요. 완전히 상승 전환된 건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멘텀은요. 5월이나 6월 달에 나옵니다, 여러분. 5월이나 6월 달에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투자는요. 5월 달, 6월 달에 뭔가 크게 나올 종목이라고 한다면 3, 4월 달에 이런 종목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보다 빠르게 수익을 크게 쟁취할 수 있는 겁니다. 이때 가서 투자하는 것은 이미 꼭지죠, 여러분. 3, 4월에 미리 들어가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이 타임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5월 달이나 6월 달에 해외 글로벌 시장에서 사상 초유 재료가 나옵니다. 구체적인 거는 제가 문자를 주신 분한테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사상 초유의 이 재료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타이밍이 아주 좋다. 3, 4월에 투자해서 미리 시세 분출하면 이제 그때 더블 내고 나와도 되고 뭐 한 2, 3개월 기다려서 그때 한번 시세 또 나중에 조금 늦게 난다 하더라도 그때 팔고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이밍이 지금 딱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그 해외 글로벌 시장에 큰 모멘텀이 있는 거는 사실은 그 대기업이에요. 대기업. 근데 대기업하고 이 연관이 된 중소형 종목이 탄력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여러분. 되게. 그죠? 이 대기업보다는 여기에 연관된 총 대장주가 있다면 이게 그 수익률이 엄청 크단 말이에요. 투자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 해당 수의 대기업이 그런데 이 기업 지분을 최다로 보유를 하고 있어요. 뭐 정확한 수치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지만 10 내지 30% 범위 안에 들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총 대장주가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밑에 보시면 해당 수의 대기업에 대한 컨텐츠 매출이 50 내지 70% 비중 육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업이 매출이 뭐 100억이라고 한다면 50억 정도는 그 해당 수의 대기업에 관련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해당 수의 대기업에 대한 수혜를 크게 입을 수 있는 총 대장주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요 종목을 여러분들 한번 참여를 하셔서 대박 좀 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대박주라고 문자를 주시면 돼요, 여러분. 그죠? 대박주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그냥 추천만 띡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매수해서 매도를 할 때까지 끝까지 케어를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 AS도 당연히 제가 세심하게 드립니다. 여러분 이거 꼭 하셔가지고 대박 한번 내봅시다. 대박주라고 문자 주시는 분에게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케어를 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감사합니다.